우리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것 모르면 보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외부 환경 분석인데요. 그 외부 환경 분석의 양대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중에 하나 패스트 분석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본 강의에 대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개념 이해, 그다음에 분석 절차, 그다음에 시각화까지의 흐름으로 본 영상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만 알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론과 분석 절차,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화시킨 것까지 이 영상에서 한 번에 담았습니다. 본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쓸 때 반영하신다면 아, 보고서 잘 썼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서, 기획서, 특히 정부 R&D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외부 환경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왜 외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운영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 기업의 환경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 환경에 관련된 규제를 못 맞춰 나가면 우리 제품을 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외부 환경을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시 환경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 규제 제도, 그다음에 경제, 사회, 기술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할 때 유용한 프레임워크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고 이런 외부 환경이 우리 기업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언젠간 영향이 미쳐지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우린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만 우리가 비즈니스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꼭 분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패스트 분석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자,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이제 검색창에서 베스트 분석이 뭐지?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냐면 패스트 분석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쓰려면 패스트 분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고서화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했던 사례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 나갑니다. 참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되게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패스트 분석이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로 또 이제 뭐 그것들 반복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패스트 분석을 몇 번 하더라도 패스트 분석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사들은 보고서가 맨날 언제 끝나냐고 닥달만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본 영상을 찍었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론 절차, 어떤 보고서화 시키는 것까지 하나에 뭉쳐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부 환경 분석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패스트 분석의 개념부터 실전까지를 담아봤습니다. 자, 저도 주위에서 많이 직장인 새내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패스트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개념 따로, 절차 따로, 실전 따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니까 한 번에 정리를 못 하겠고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이제 니즈들을 받아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개념 이해 분석 절차, 시각화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보고서화 시켜서 보고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것까지의 그 내용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패스트 분석은 여기 보시면 외부 거시 환경 관점입니다.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기업에, 당장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미치지 않는 영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회적인 요인, 좋은 요인이죠. 위협적인 요인, 나쁜 요인이죠. 자, 좋은 요인은 우리가 살려야 될 거고, 나쁜 요인은 우리가 피해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수시로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을 패스트 분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시 환경, 외부 환경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려면 어떤 제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패스트 분석은 보고서, 기획서, 사업 계획서, 정부 R&D 지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시장의 확대와 축소, 그 다음에 사업의 포지셔닝,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들을 도출할 때
기본 재료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학 분석을 할 때도 대표적인 기본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패스트 분석 결과물입니다. 자, 패스트 분석은 이렇게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정치적 요인은 뭐 법률, 정책, 제도, 변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환경이라든가 건설업은 환경 규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규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내외 정책 보고서들,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정책을 위반하는 부처들이 있어요. 그 부처들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자, 뭐 예를 들어 환율이라든가 금리, 유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환경은 매우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최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를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WTO, 그다음에 경제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증권사 그 리포트도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석 소스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자 인구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인구 성장률, 연령대 분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요인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어떤 STP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타겟을 정하는 것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용이 민감하죠. 자,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편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화 다각화 모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약어를 따서 패스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석 절차. 자, 애매하죠. 자, 애매한데 그것을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특히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료조사를 먼저 해요. 패스 분석을 분석해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료조사를 엄청 합니다. 엄청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요. 패스트 분석이라는 그 이렇게 사각형 틀에 정리를 해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부장님이 또 제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채찍질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절차에 맞게끔 분석해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우선 한 번의 패스트 분석을 결과물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자료 조사에서 이 패스트 분석 결과물을 냈는데 되게 겁을 먹고요.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패스트 분석의 템플릿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더 하세요. 그걸 초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왜 초안하고 다시 하냐면은 우리가 그 요인별로 패스트 분석의 네 가지 요인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인지, 이건 경제인지, 이건 사회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애매한 부분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해서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고 나서 정리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지 않고 그 중간에 끊어지면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패스트 분석 그 프레임에 맞게 정리를 했다면,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외부 환경, 아무리 우리가 같은 산업에 있는 외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기업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분석에서 요인들이 10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10개가 전부 다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관련성이 있는 거 6개나 5개 이것들을 딱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별로 해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관련성 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제일 마지막 결론, 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수학 분석에 있는 기회 위험 요인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수학 분석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자,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와 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수학 분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꼭 끌고 가야 됩니다. 패스 분석은 그냥 패스 분석의 프레임 맞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저기까지 끌고 가셔야 제대로 된 패스트 분석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사
초안 작성, 다시 작성, 우선순위, 기회 유형. 이렇게만 말하면 또 우리가 실제 적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조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 열심히 검색합니다. 정책 동향, 뭐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등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렇게 무한대로 검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글에서 일단 정책 동향을 검색을 했다면 우리 밑에 쭉 내려보시면 구글에서 이제 그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가 저는 경험상 16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10개 이후, 그러니까 10페이지 이후에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했을 때 10페이지 이내까지만 딱 조사하세요. 거기까지만 딱 조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좀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는 저렇게 스크리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떤 그 정책도 여러 가지의 어떤 시각들도 있고 정리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 자, 간보기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자, 2차 자료는 우리가 이제 그 웹페이지에 텍스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PPT, PDF, HWP 이렇게 해서 확장자가 있는 자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처도 명확합니다. 특히 정책 동향, 이건 정부의 레포트들, 보고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췌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그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 특히 부처의 보도자료, 그 다음에 부처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자료,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 보고서, 제 이제 다른 영상에 아마 프리즘이라는 어떤 정부 정책 보고서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 정책 보고서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정말 논리 있고 어떤 그 오류 없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은 증거사 레포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한국은행 이런 거시적인 자료와 증거사 레포트들 이런 거 좋고, 사회는 이제 뉴스라든가 경제 사이트, 정책 보고서 이런 걸 다양한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뉴스 빅데이터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빅카인즈라든가 이렇게 뉴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 검색어 트렌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사회적인 그 현상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특허 동향 분석, 스키프리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특히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이 부분들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 다른 영상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PT 확장자가 있는 거, PPT, 뭐 PDF, HWP 이걸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HWP는 꼭 있습니다. HWP, PDF 자료는 꼭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참조하시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 키워드 자연어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자도 이제 추가시켜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더 유용한 자료가 이렇게 그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조사를 할 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막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상반되는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절대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있는 자료들을 우리 PPT라든가 이렇게 해서 뚝 다 띄워 놓으세요. 띄워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나중에 그 한 번에 이제 그 정합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얘는 B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거를 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진도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정리가 저렇게 됐다면 뚝뚝뚝뚝뚝 해서 PPT, 전 대표적으로 PPT 이런 거 좀 추천드리는데 그 내용을 PPT나 한글, 워드에다 뚝뚝뚝뚝 갖다 놓으세요. 이럴 때는 꼭 출처를 같이 갖다 놓으세요. 출처 플러스 링크 주소로 해갖고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뚝뚝뚝뚝 이렇게 뭐 저금통에 우리가 돈 좀 모으듯이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엑셀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엑셀은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최종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 정리하는 용이다라고 했을 때 엑셀로 들어가면 서식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깨지면서 그것들을 편집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엑셀보다는 PPT, 한글, 워드 추천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PPT가 또 가장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갖다 놓기가 좋아요. 자료를 갖다 놓기가 좋기 때문에 한글을 좀 PPT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였습니다. 막 여러 가지의 그 자료들이 중구난방으로 모였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모였을 때, 그것들을 내용을 보시고, 자, 주절주절 막 써있죠. 뭐 서술형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이렇게, 지금 패스트 분석 프레임에 맞게끔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를 하셨을 때, 이때는
우리 PPT 한 장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정리를 하되 간결하게 그게 이제 개조식이죠.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 뭐뭐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그다음 요약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셔도 실제 사례 실제적으로 딱 보시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정리를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책적인 그다음 경제적인 기술적인 사회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정리된 걸 가지고 수정을 하세요. 정리되기 전에 정확하게 한다고 해봤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번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을 한다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다시 작성할 때는 우리가 막 정리가 돼 있죠. 그럼 어떤 건 정책적 요인이고, 어떤 건 환경적 요인이고, 어떤 거는 또 사회적 요인이에요. 막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 내가 처음에는 정책적 요인으로 정리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건 경제적 요인이네. 그렇다고 뭐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제적 요인인지, 사회적 요인인지 정리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좀 강의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요인 중에 막 쭉 나래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이건 경제로 가야 되나? 이거는 사회적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작성하시고 다시 재분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정책적 요인으로 빠지고 경제적 요인으로 빠지고 이렇게 재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 기업에 정말 관련성 있는지, 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이것들을 두 개, 세 개 뭉치는 것도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슈를 먼저 도출해야 되겠죠. 이 각각의 의미들 하나하나 보면은 다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막 중첩돼서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그룹핑 시키는 거죠. 자, 한 두세 개 가지고 어떤 이슈인지, 뭐 IT 융합에 관련된 이슈인지, 신뢰성에 대한 이슈인지, 인구 구조에 대한 이슈인지를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책적 요인, 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사회적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도출을 하세요. 자, 도출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출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기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위협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엑셀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편협한 부분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우리의 기회적인 요인인가? 이 위협적인 요인인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기회 위협을 정리하실 때는 혼자 만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혼자 만드시면은 이게 편협한 사고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 분석이 됐고 기회 위협까지 도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들, 주절주절 썼던 거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는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고서로 만들려면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보고서 시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몇 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은 이렇게 보고서화 시키는 것이 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석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시각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거는 표입니다, 표. 그럼 표를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상사가, 그렇군. 해서 끝날 겁니다. 만약에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 뭐 도형을 열심히 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죠.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면, 오, 그렇군. 이렇게 이제 할 거고, 도형의 디자인까지 입힌다면, 와, 그렇군. 어우, 잘 만들었어.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 시각화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자료, 보고서니까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보기 좋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 카드를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지만 표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형이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화려하게 인포그래픽 넣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의 시각화 정도의 스킬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새내기 딱지를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례별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실습하는 내용도 같이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링크 주소를 넣을 건데 그 안에 이제 템플릿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 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표를 이렇게 만드시고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는 선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 이렇게 넣으면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사이드는 이제 선을 없애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글자 포인트는 어떤 그 한 페이지, PPT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목은 18포인트 정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이렇게 15포인트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패스트 분석, 이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 이 패스트 분석 이것을 만들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PPT로 이제 만드시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엑셀을 추천드립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페이지 하나를 만드시고,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x2, 이렇게 2x2 두 개, 2행, 2열, 이거를 만드신다면, 여기서 PPT로 만들 때는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삽입에 표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를 4대4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 편집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 표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고 엑셀을 추천을 드리는데 엑셀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두 개가 들어야 되겠죠. 두 개 요인, 밑에 두 개 요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쭉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위에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그, 이거는 복사를 해볼게요. 정치적 요인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경제적 요인, 이 가로, 자, 경제적 요인. 이렇게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네, 삽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로 우리가 테두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에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붙어집니다. 이때는 서식을 원본 서식 유지로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여기서 편집을 하세요. 세부적으로 또 엑셀을 편집하면은 기능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기본 테이블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글꼴은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에코그림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헤비로 갖다가 놓을게요. 얘는 한 18포인트로 놓고, 조금 이렇게 올리셔서, 위아래, 여기는 이제 음영을 좀 넣을게요. 음영을 좀 해서, 음영을 이런 형태로 넣으시고, 색상은 하얀색. 마찬가지 이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음영을 넣고, 색상은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하자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이렇게 해올게요. 이렇게 해서 원문서식 유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 마찬가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맞춰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우리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굳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건 되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있죠. 왜 대각선 선이 있는데 이 선도 여기 테두리에서 저는 보통 여기 위에 보면은 1포인트로 기본 세팅이 돼 있을 텐데 보통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얇게 만들고요. 펜 서식은 제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처음에는 모든 테두리를 하셨다가 왼쪽 테두리를 없애시고 오른쪽 테두리를 이렇게 없애시면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됐죠. 깔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위에서보다는 이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가급적이면 이건 뭐 하나의 팁인데 여기 보시면 그 본문 내용은 여기 글꼴에서요. 자간을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자간을 표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좁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상위 타이틀이 딱 눈에 띄고 그리고 그 서브 타이틀 내용들이 이제 본문 내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간을 좁게 한 것과 이렇게 넓게 한 것, 좀 이렇게 넓게 하다 보면은 조금 느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뭐 지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 사실은 여기 좁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자간에서 기타 간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좁게를 저는 1.2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1.5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2 정도 이렇게 좁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이거죠. 도용.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도용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PPT에서 이 도용을 만들어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그 요인들의 사이를 좀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좀 구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요인과 본문 내용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좀 구분을 줘 줄 수가 있어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도형은.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면 이렇게 그런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줘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포인트는 18에서 15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자, 이 네모난 게 너무 좀 밋밋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타원인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요 느낌과 이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이렇게 도형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의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이 패스트 분석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게 디자인.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서 가운데에다가 위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PEST 넣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도 우리가 쉽게 이게 디자인 뭐 이렇게 디자인 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습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원인 너무 각진 느낌보다는 이렇게 약간 사이드가 조금 타원인 도형을 이렇게 배치를 네 군데로 한 다음에 원을 놓고 원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각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조각을 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에서 삽입에서 여기 도형 있죠. 도형에서 약간 코너가 조금 타원인 거,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게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만 좀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복사하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일정 간격으로 해서 복사를 하시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누르셔서 이렇게 오른쪽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띄어낼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만들면 자, 원을 만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이렇게 하셔서 이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투명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투명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원형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형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이게 좌우가 그 간격, 그 끼가 동일해야지 완전한 타원이 됩니다. 완전한 원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손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셨다면 이 위에 높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완전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7cm, 7cm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로축, 세로축이 모두 동일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 이 포인트들이 있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탕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세요. 전체다 선택하셔서 도형 서식에서 좀 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조각을 이렇게 내주세요. 조각을 내주시면 이렇게 귀퉁이로 하나씩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조각을 내주시면 가운데 이 부분이 십자가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을 하시면 되고 일단 선은 제가 옅은 회색으로 좀 바꾸고 두께를 좀 가장 낮은 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집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조금 테두리 여기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저것만 선택을 하셔서 하얀색으로 두께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떨어진 느낌이 나죠. 떨어진 여기 보시면 이쪽과 이 도형하고 이 도형하고 좀 떨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좀 바꾸고 색깔을 좀 키워서 이렇게 키울까요? 그다음에 하얀색.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숫자로 해서 이 쓰, 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내용 텍스트 넣으시면 되겠죠. 텍스트는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좀 키워서 바꿀게요. 좀 해서 컨트롤 G로 그룹화하시고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또 시각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손에 드는 패스트 분석 템플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만 좀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패스트 분석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 교차, 2x2로 해서 만든 방식이고,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세로로 연결한 방식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패스트 분석은 각각의 요인별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P 다음이 E가 아니고, E 다음이 S가 아니고, 순서가 있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무턱대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석 기법이 이렇게 각각에 쪼개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위에 원을 가지고 조금 화살표를 넣어서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에 만드는 것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결합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죠? 그 핀셋처럼 이제 만드는데 그것도 원과 이 화살표, 그 네모 삼각형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을 한번 만들어 삽입해서 도형, 그 다음에 원. 자, 말씀드린 대로 원을 만들 때는 완전한 원은 높이를 동일하게 5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걸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만드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 만드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색상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동일한 색상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그 음각선은 없애주시고 이 부분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뒤로 보내시고 이 부분을 오른쪽 우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를 한 60으로 바꿔볼게요. 자, 같은 색상의 느낌이 나죠? 여기는 좀 멀어진 느낌, 여기는 진한 느낌. 이렇게 나오시면 이것을 이제 그룹시키세요. 컨트롤 G로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B
이렇게 글자를 우리가 임의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키울까요? 이렇게 해서 키워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지금 원과 저는 이제 요 삼각형을 이제 겹쳐뒀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서 도형, 다음에 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원의 크기를 조정을 하시죠. 3, 3 이렇게 바꾸시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시죠. 이렇게 만들어서 뒤쪽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뭐 동글뱅이까지 하나 할까요? 우리가 꼭지점처럼 이렇게 동글뱅이 하나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0.5, 0.5 이거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맞춤에서 중간 중간이죠. 여기서 가운데 맞춤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형 서식을 누르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통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녹색을 집어넣고 윤곽선을 없애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밑에는 좀 허옇고 위에는 좀 진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있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셔서 이 두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만드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색깔을 보라색을 넣고 여기도 보라색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도를 제가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또 다른 느낌, 한번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또 다른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려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 튀어나오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이 두 개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도형을 같이 겹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색상의 변화로 흐름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시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만들었죠. 이제 도형도 만들어봤고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분석 절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회와 이 위험 요인을 노출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와 위험 요인을 별도로 뭐 만들고 뭐 하는 양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패스트 분석을 이렇게 결과물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회 위험 요인이 이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됐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글자가 좀 여기 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패스트 분석을 뭐 왼쪽에다 두고 그것들을 P나 E에서 정책과 경제에서 끌고 와서 그게 기여의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뭐 S와 T에서 끌고 와서 사회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을 와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패스트 분석의 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기회 이용이 특히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바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5년 후에 실행하는 거 이렇게 각가지 각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10년 후에 일어날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런 10년 뭐 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장기, 단기 이렇게 해서 기회 요인도 단기적인 기회 요인이냐,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냐, 중기적인 기회 요인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덧붙여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기업의 중장기 로드맵이 되고요. 기업의 어떤 향후의 기업 성장 로드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적용한다면 또 100%의 테스트 분석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분석 중에서 패스트 분석, 대표적인 분석,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의
공작, 쌍대산맥, 양대산맥이라고 얘기하는 스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분석에서 환경적, 정책에서 환경적 요인을 조금 빼서 더 강조한 분석인데요. 스틱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스틱 분석.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틱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틱 분석과 패스트 분석을 합쳐서 대표적인 외부 환경 요인 분석의 대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분석까지 했지만 나중에 그 다음 영상에서 스틱 분석을 알아볼 테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 외부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또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셨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스틱 분석에서 분석을 좀 본 영상과 같이 좀 개념, 절차, 그다음에 보고서와 이것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